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파워로직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파워로직스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시죠? 이유는 최근에 들어서 신성델타테크부터 관련주들의 흐름이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죠. 그쵸? 자, 일단은 이게 초전도체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건 맞습니다. 캐피탈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전날의 시장의 색깔을 보게 되면 이런 선암 그리고 LS전선 아시아,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에 반등을 줬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지분 관계에서 신성델타테크를 여기서 땡기기는 상당 부분 힘들 거예요. 그러면 파워로직스를 분명히 반등권으로 주고, 그리고 매물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따졌을 때 11,100원이죠. 자, 이 부분은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할 때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자, 오늘 상한가가 하게 되면 얼마죠? 1,430원이죠. 자,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1,430원에 대한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이 부분을 부담이 없는 가격이 오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은 분명히 나온다. 왜? 어제 선암이란 종목을 보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죠? 과거 제가 펀드 매니저 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만일에 이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부분의 흐름을 보고 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부분이긴 한데, 자, 이런 순환매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0년 동안 제가 펀드 매니저 하면서 느꼈던 거는 시장은 완벽한 어떠한 부분을 존재하는 것도 아니지만 순환매라는 부분은 분명히 나온다. 아시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어느 가격의 대주주의 매도는 분명히 등장을 할 거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바운드링을 보면서 가야 된다고 했죠. 그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시죠? 자, 그러면 지난 영상 살짝 보고 갈게요. 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초전도체 제가 선암이라는 종목을 찍으면서 10일 전이죠. 초전도체 이 자리에서는 사셔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러나 반등폭만 보시기 바랍니다. 10일 전에 찍었죠. 반도체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난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자, 제가 지난 영상 보여드리죠. 아마도 이런 파워로직스부터 시작해서 신성델타테크, 그죠? 이런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락 나온 날 찍었다 보니 신성델타테크도 5만 원이었죠. 많은 문의들이 있는데, 자, 이때 사실 오르기는 부정과 긍정이 오갈 때 가장 화려한 상승을 줍니다라고 했죠. 이 시간에서는 신성델타테크가 19,900원일 때죠. 그쵸? 자, 어느 시점에 사야 되는지는 최저점에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의 순환매를 이용해서 가야 된다. 그쵸? 그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자꾸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즉, 시장이라는 게 최근에도 맥신 테마, 그리고 뭐가 있죠? 뭐, 반도체 일부, 2차전지 일부. 그쵸?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장의 색깔을 보지 않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 거냐면 종목만 보게 된다는 거죠. 자, 파워로직스라고 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카메라 모듈 업체죠. CM산업. 그쵸? 즉, 뭐 어떤 자율주행 앞뒤로 인해서 카메라를, 그쵸? 왜? 자율주행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여러 개. 왜? 앞에 쏘고 신호를 받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 산업이 지금 개화 산업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과거의 스마트폰, 제가 필드에 있었을 때도 스마트폰 시장과 더불어서 성장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종목을 과연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제가 최저점에서도 말씀드렸고, 그쵸?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단기 거래를 해라. 다만 일주일 되지 않는 시간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안 해요. 아마 접근을 안 하셨을 거예요. 왜? 작은 테마였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저는 여기서 서치를 하죠. 그리고 영상을 찍죠.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시장의 시세가 나서 끝났구나라는 분들, 개인들은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선수들은 어떻게 한다? 아하, 거래 없이 상승하고 이날 긍정과 부정이 오가는 거야. 근데 결론은 나중에 이런 걸 결과물을 낼 거야 라고 하는데 미국, 중국, 일본으로부터 결과가 나올 때마다 급등락. 아하, 앞으로는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주가의 등폭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할 수 있는 자만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다? 야, 신성델타테크 많이 가는구나. 또는 끝났다. 안 본다. 여기서 점으로 날아갈 때 사서 문제 아닙니까? 전날까지만 해도 술 좋게 먹고 마이너스.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을 봐야죠. 초전도체라는 부분이 기단이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 밴드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아시죠? 반드시입니다. 그리고 초전도체에 대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초전도체에 대한 가장 핵심이 뭘까요? 실효기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하죠.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상온 초전도체 LK99 검증 결과 빨라도 8월 말이라고 나오죠. 그 이유는 자, 황산납 재료가 수급이 어렵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겁니다. 인터넷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황산납 업체 한 군데를 집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 파워로직스 대주주 지분의 변동률이 분명히 등장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서남이라는 종목도 대주주의 변동, 주가 변동률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쵸? 자, 대주주가 차익을 했다. 재무적 투자자가. 자, 이 기업의 공통점은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했던 기업들이죠. 그러면 고점의 주식을 팔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쵸? 어떠한 기업에 대한 회계적인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시장의 경고 조치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주가가 얼마죠? 6,000원에서 시작을 했죠. 이 초전도체 하나로. 그러면 어느 부분 때 최고점에는 아니라도 분명히 매각 이슈가 나올 겁니다. 제가 정리해놨어요. 그 가격 밴드를 넘길 수 없다. 분명히 넘길 수 없어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신성델타테크도 왜 그걸 넘길 수 없느냐 이유 말씀드렸죠. 과거에 DPC가 어떠한 종목들 지분을 들고 있을 때 4배를 넘는 경우는 못 봤다. 상승 후의 주가로. 자, 가장 핵심은 뭐예요? 초전도체가 기단이다라는 이슈는 언제 나온다? 맞습니다. 9월 초에 나오는데 우리는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다르다 이거죠. 다만 그 결과물을 알기 위해선 황산납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파워 황산납이라고 보내주세요. 자료 보내드릴게요. 이 업체는요, 일단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어느 데서 생산을 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기사로 나올 겁니다. 기사로. 이해되셨나요? 기사로 나와요. 지금 뭐 1260원, 70원 하는데 더 올라가긴 합니다. 왜? 20% 이상은 분명히 올라갔다가라도 또는 오버슈팅 나왔다라가도 뭐 16%, 15%에서 끝날 거예요. 왜? 전날 서남이라는 종목이 그랬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게 바로 필드에서 놀았던 경험이냐 아니냐. 오전부터 움직였다는 거죠. 지금 2시 좀 가까이 되는데 종가가 얼마예요? 그쵸? 11%. 그러면 한 20% 정도 올랐다가 12% 정도의 마무리할 가능성도 크다. 어쨌든 이해되셨나요? 자, 결국은 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건 황산납이죠. 황산납으로 승부를 내야 돼요. 반드시 가져가세요. 이 어떤 기업이 기사로 나올 겁니다. 아시죠? 반드시 받아가서 이 파워로직스는 변동폭만 이용해서 거래를 해야 돼요. 아시죠? 위로 본다? 아니다. 왜? 얘네들이 초전도체 개발했나요? 아니면 지분을 보유한 건가요? 지분을 보유했는데 퀀텀에너지 지분을 보유했나요? 아니면 그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건가요? 그래서 과거에 DPC라는 업체를 하이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창투사가 얘네 자회사고 스틱인베스트 그리고 절대 그때 1등 주식도 상승 후에 4배 이상을 갈 수 없다. 그래서 신상텔테크의 가격 법칙이라고 해서 보여드렸고 파워로직스는 똑같이 DPC 이후에 창투사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업체가 얼마만큼 가고 어디까지 갔었고 그리고 리바운딩을 몇 번 줬다. 이 부분. 그리고 경고 종목이 지정됐는데 사실 오른 건 없는데 경고 종목이 지정된 거죠. 자, 이럴 때 경고 종목이 주의 종목으로 지정될 거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 아시죠? 반드시 황산납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고 그리고 수익 날 때마다 파워로직스 변동성에 투자해서 나머지는 황산납으로 승부를 내야 됩니다.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파워 황산납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요,
문자를 보낼 때 파워 황산납하고 샵을 보내주세요. 샵. 아시죠? 통신사에서 스팸 문자 처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오늘 제 전화번호에도 스팸 문자가 걸려 있는 게 몇 개 있어서 풀어서 다시 보냈어요, 오전에.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경고에서 주의가면 올라가지 않겠냐, 뭐 이런 상상은 지금 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경고 조치라는 것 시장 경고 조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시죠? 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답지를 주면서 세력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아시죠? 종목을 거래하지 마세요. 어떻게 봐야 된다? 어차피 기다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단기 급등 나왔죠. 그러면 빠지는 것도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고려 안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반성할 부분들은 분명히 반성하시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제 영상은 분명히 성지의 글이 될 겁니다. 아시죠? 자, 중요한 건 뭐다? 추가적인 오버슈팅은 나오지만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아시죠? 자, 가격 법칙. 대주주는 어느 가격을 분명히 원하고 있어요. 황산납 업체를 피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신성델타부터 파워로직스 두 군데가 지금 지분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 중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딱 한 군데 업체가 시장에 이 초전도체 시연이 끝나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점으로 가겠죠. 자, 선수들은 2라운드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할 수 있습니다. 주식타짜는 항상 팩트만 전달합니다. 왜? 테마에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필요 없다. 시장이 원하는 게 2차 전지가 아니요. 아니래요. 위가 아니요. 반도체가 아니요. 바이오가 아니요. 그러면 이러한 자그마한 테마군, 시총이 크지 않는 테마군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내 몸을 이쪽에 포함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고 있지 않는다. 나는 그냥 이겁니다. my way. 좋습니다. 다만 주식을 하기 위한 이유가 뭔가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누군가에게 증명을 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반등폭은 확대될 거다. 확대될 거예요. 결국은 꼭지를 찍고 일정 부분 내려오긴 할 겁니다. 상승폭은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 제한. 이것보다는 좀 더 오르겠죠. 왜? 후발주자도 분명히 쉬는 구간에 순환매가 이루어진다. 주식시장에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순번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단 위로 보지 마라. 한계는 있다. 아시죠? 자, 그리고 그 가격 내에 있을 때 여러 번의 밴드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 알죠? 자, 현금을 반드시 30% 마련하시고 그리고 변동폭을 이용해서 거래해야 될 날만 거래하십시오. 아마도 이번 주가 변동폭은 가장 클 겁니다. 9월 초에 결과가 나온. 그리고 황산납. 시료를 제출해서 이 기업이다. 점으로 가겠죠? 피인수하기 위해서 가격을 누를 거예요. 어떤 수단이든. 그러면 우리는 위를 보지 말고 변동폭을 이용해서 가야 된다. 아시죠? 시장에 여러 가지가 색깔이 있어요.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달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과거에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할 때도 왜 수익률을 가장 크게 올릴 수 있었냐? 종목을 보지 않고 시장을 보고 그리고 업종을 봤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만 이 초전도체는 아직 시가총액 전체 묶어봐야 결국은 크지 않다. 큰 수급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 즉 맥신도 2011년도에 개발됐지만 지금의 13년 지나서 대량 생산. 그쵸? 지금 싹 들어가 있는 말 중에 뭐죠? 그래핀. 조용하죠? 자, 신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내서 다시 쓰이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쵸? 자율주행도 기술이 발달되긴 했지만 어떻게 된다? 1, 2, 3, 4. 그쵸? 완전 자율까지 아직 못 가고 있죠. 자, 중요한 건 뭐다? 초전도체도 저항값을 0으로 만들어서 우주선 탈 때 그때처럼 저항값을 0으로 만들어서 전달을 100%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현상이다. 즉 마이너스 297도에서는 물질이 생겼는데 마이너스 197도에서도 되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보통 수는 가능했어요. 여러 물질들이 이 환경에서 작용할 수 있는 그것도 해법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모든 거는 진화하고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자동차가 생겨났다고 한번 해볼게요. 포드 자동차 이후에 진화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분명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테마, 이 강한 테마 내에서 축제는 즐기지만 잔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 향후에 분명히 본업에 대한 가치로 되돌아오기 것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 알죠? 황산납입니다. 황산납으로 만일에 여기까지에 대한 평가 금액을 올려놓고는 마지막 황산납으로 승부를 내셔야 됩니다. 아시죠?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보다는 뼈 있는 말. 사야 될 때는 축제를 즐겨라. 그게 시장의 의견이다. 다만 잔여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일맥상통하죠. 아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파워로직스 대응 전략 자료. 그쵸? 요것까지 첨부를 해서 이미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기사네요. 딱 1분만 나왔다가 사라졌던 기사 내용이에요. 내용은 대주주가 어떻게 가격을 매겼고 어떠한 부분에 블록딜을 하고자 하는 게 1분만 올라와 있고 사라져 있습니다. 자,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자, 문자를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는 제가 꼭 강한 테마군이 일어났을 땐 이렇게 단기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문자 주신 분 대상으로 8시 50분에 오르비텍 시초가에서 6,000원 매도. 왜요?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반일 감정 및 수처리 업체 단기 수급 이슈. 자, 이게 화두였죠? 주말 동안에. 자, 볼게요. 오늘 단기 문자 나갔던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시초가가 어쩔 수 없이 갭으로 띄우죠. 9%. 그리고 상한가 비슷하게 갔다가 밀려내리죠. 다만 6,000원이란 건 이 부분에 저항선이 딱 위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강한 테마긴 하지만 원전에 대해서 원전 어떤 이런 유출이 돼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정고점을 뚫은지 말는지는 우리는 고민할 게 아니다. 왜? 오늘 단기 테마로 일단 인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1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걸 보고 테마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테마기 때문에 단기 거래라는 거죠. 시장의 성질이 에코프로처럼 시장이 2차전지처럼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큰 시총들이 모여있는 반도체 2차전지 또는 바이오 요렇게 해서 적어도 몇십조, 몇백조 정도의 이런 시총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건 단기 거래가 아닙니다. 왜? 추세 거래를 해야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부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고 시장을 바라볼 때 단기 테마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쵸?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단기 라고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8시 50분, 오전 8시 50분마다 한번 보내드려 볼 텐데 매일 보내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에는 싸워야 되는 때가 있고 또는 머물러야 될 때가 있고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무작정 매일 거래하겠다? 의미 없다. 왜? 초전도체도 똑같잖아요. 테마가 어느 구간대에 일어났을 때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때는 쉬어야죠. 근데 매일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다만 여러분들 지금 손실권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어쩔 수 없는 리바운딩 몇 번, 꼭 해야 되는 몇 번만 거래를 하세요. 그리고 결과물이 나왔을 땐 빠질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죠? 라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반드시 그때는 내가 어느 정도의 손실권에 머문다 하더라도 주식 수는 늘려가면 안 돼요. 항상 현금화 시켜야 됩니다. 새로 산 거는 수익 내고 팔고, 수익 내고 팔고. 그리고 황산납. 이 기업으로 자꾸 모아가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부분들을 끝내고 나서는 뭐 단기 거래부터 시장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시장이 돌아가는 판의 색깔이 무엇인가? 오늘 알고 계세요? 모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제가 여기 초대해 드릴게요. 자, 뭐 오르비텍, 테라사이언스, EM플러스. 자, 이건 여기 계신 분들이 올려주시는 수익률인데요. 테라사이언스도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필요 없다. 왜? 담보대출에 틀어막는 구간대에선 해야 되고 그리고 뭐죠? 요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또 상장 폐지가 안 됐죠. 유상증자 납입이 지연됐죠. 이런 부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시죠? 안 해야 될 때는 안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될 땐 해야 되는 거예요. 축제는 즐기되 잔여물이 되지 마라. 종목을 보게 되면 빠져들게 되죠. 업종을 보게 되면 빠져들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종목만 보고 거랬다는 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시장보다는 적어도 20분 정도의 빠른 매매를 합니다. 자, 테라사이언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오늘은 제가 연구소 일이 좀 바빠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신용잔고율이 높은 종목들을 주의하세요. 왜? 시장 빠지면 제일 먼저 빠질 수 있습니다. 왜? 투매가 투매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이런 부분 오염수 테마 8시 1분 장전에 올려드리죠. 그리고 중국 이슈 연일 중국 단체 관광객 면세점 밸류에이션. 자, 이 뜻이 뭘까요? 이건 저번 주 목요일부터 있었던 이슈죠. 그러면 제주도에 자 위에 보여드릴게요. 크루즈선이 온대요. 6년 만에. 자, 롯데관광개발. 왜? 제주에 가장 큰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죠. 숙박시설도 있죠. 당연히 이쪽으로 밀집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중국 오염수 테마. 왜요? 오염수 풀자마자 중국인들이 일본 여행 취소한다 하죠. 그러면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죠. 자, 요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이거 그냥 쫓아가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유 없이 투자해서 차트 보고 들어갔다는 거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연 오늘의 이 종목이 어떠한 패턴, 향후에 어떠한 테마군, 그리고 얼마나 며칠간의 테마군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다른 말 하는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파워로직스든 초전도체든 뭐다?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그때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지금은 긍정과 부정인가요? 아니죠. 결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순환매로만 봐야 되는 게 맞다. 이해되셨나요? 그런 거래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게 현재 상황이다. 자, 팩트를 너무 말씀드리면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만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염수 방류 나왔죠? 자, 6개월 진대 한번 쭉 올려드릴게요. 천천히 여러분들 천천히 봐보세요. 자, 뭐 추석 쉰다. 서남 말했죠? LS전선 아시아. 후발주들이 오르는 장입니다. 그래서 전날 했었고 금요일날 이제는 떠나야 될 때 공매도 이런 거. 포스코 DX 코스피 이전 상장합니다 라고 했죠. 요거 많이 올랐어요. 참고로. 자, 볼까요? 왜? 셀트리온이 그렇잖아요.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빠진다에 베팅한 공매도 세력들은 사서 갚아야 돼요. 그게 규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거지로 사들인다. 그쵸? 그리고 전날 폴라리스 오피스, 신성델타테크, 아스트, 테라사이언스. 그쵸? 자, 할 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수익률이에요. 포스코 DX. 이분은 중기로 이렇게 포스코 DX 8억 5천 정도 200% 수익을 냈네요. 최고점에 못 팔았지만. 여기서 증축. 저희 증축 공사하고 있습니다. 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이 와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위험자산, 채권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몇 조씩 운용하시는 이런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어요. 아스트, 신성델타테크, 테라사이언스. 할 땐 하는 거죠. 네이버 이슈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펩트론도 한번 거래를 했죠. 자, 8시 12분 오전. 자, 어떻게 주가를 보여죠? 이렇게 오전 마이너스에 시작했는데 7%까지 오르죠. 종목을 딱 언급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슈퍼컴퓨터 양자. 왜? 무슨 뜻일까요, 이게?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6개월이 넘었어요. 이유는 자, 초전도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저온이죠. 저온 환경에서 발생된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도 저온에서만 활동을 해요. 그렇죠? 나오는 거고 신소재, 맥신 똑같은 부류 아닌가요? 시장은요, 그 환경에 따라서 재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힘이 달라져요. 5% 올라갈 거 50% 오를 수도 있는 게 업황, 업종, 그리고 뉴요커가 들어온다 하죠. 실적이 잘 나왔어요. 관광개발이 아무리 잘 나와도 못 갑니다. 왜? 환경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뉴요커, 중국인들이 온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 5%, 10%짜리 재료가 50%짜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색깔을 겨울인데 여름 옷은 절대 입으면 안 된다? 아니죠. 날씨 더워지면 입어야 되고 여름에도 추워지면 겨울로 입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이런 말 하잖아요. 패션. 아닌가요? 패션. 옷은 세련되게 입는데 왜 주식은 항상 고전적으로 가냐? 즉 시장은요.
시장은 순응하는 겁니다. 순응. 고집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400억, 500억씩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TV에 나오는 어떤 뭐 박영옥 씨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1천억 넘는 사람은. 왜 그럴까? 종목을 한 번에 사들이지 못하고 팔 때도 충격을 주면서 팔아야 되니까 그럴 거면 그냥 쥐고 가버리자. 목표 수익률도 낮추는 거예요. 몇 년. 근데 여러분들은 10억 이상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죠? 유동성이 확보가 되죠. 하루에 거래량 사고 파는 데가 사는 사람 지금 2시까지 800만 주. 파는 사람 800만 주. 이해되셨나요? 800억이 오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600억이 거래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10억이 유동성이 클까요? 크지 않죠. 2억 가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본인이 자금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민하면서 내가 접근해야 될 종목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다. 오히려 기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을 시키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죠? 자, 세 줄 요약.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되면 바로 한미반도체 이런 게 돼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죠. 뉴요커 면세점. 이게 바로 여기서 쿠퍼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걸 제가 또 오늘도 말이 좀 꼬이죠. 좀 어제 잠을 너무 못 잤어요.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힘내라. 매일 힘내라 해주셔야 저는 힘냅니다. 자, 이번에 하고 자, 이런 거 AI. 왜? 이날 제가 올려드린 이슈가 뭐였죠? 네이버도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9%씩. 다만 단기로 봐라. 왜? 말했죠. 종목만 보면 안 된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까지 이런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 산업이 열렸다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 AI 로봇이 바닥에서 10배 올랐던 적이 있죠. 그때는 뭐다? 산업이 우리나라만 움직인 게 아니고 AI 챗봇이라는 게 너무 많이 등장을 했죠. 글로벌 시장에서. 그게 바로 산업이다. 산업은 한 번에 누군가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목은 움직일 수 있다. 이해되시죠? 군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 6개월 만에 경기도 찾았다. 중국 광고 계속 나오잖아요. 아스트, 테라사이언스. 이때까지만 해도 26%인데 오늘 아까 보셨죠? 70몇 프로 수익 나신 거. 이분은 10억 정도, 18억 정도 투자하셨는데 거의 20억 넘게 지금 수익을 냈어요. 수익을 나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안 보내주셔야 되는데 자꾸 인증해달라고. 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원산지, 한성기업.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판이 어떻게 열리고 시장에서 원하는 색깔이 뭐고 시장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빗나간다는 거지. 오늘 시장 딱 심플하게 보면 왜 안 빠져요? 하면 딱 하나죠. 바이오는 빠지는데 뭐가 오르고 있다? 2차전지 덜 빠지고 있고 낙폭 과대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조선주들 있죠? 조선주들 한번 볼까요? 하나오션. 과거에 대우조선이에요. 이런 애들 바닥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빠지면서도 이렇게 지수를 잡아주고 있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시장 지수만 보고 오늘 괜찮네요. 오늘 오르네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국은행 3%. 이건 왜 올려드리냐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긴 합니다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더 높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왓다나베 부인이라고 과거에 있잖아요. 금리를 더 주는 환경으로 돈을 이동을 하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그런 부분들. 자 이렇게 엔비디아, 삼천당 제약, 랩진업. 삼천당 제약은 이때 3일 전부터 올려드렸는데 그쵸? 자, 이겁니다. 언제부터 사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올려드렸는데. 왜? 바이오 안 좋다며요. 단기 거래하는 겁니다. 굳이 따지면. 왜? 모든 바이오의 시장은 안 좋아한데 개별 종목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한다? 축제만 즐겨라. 단기로. 왜? 다음날을 어떻게 예측하냐고. 얘가 뭐를 보아야 돼요? 셀트리올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얘잖아요. 3천당. 근데 지표가 있을 땐 다르다. 그죠? 자, 이렇게. 맥신과 이런 초전도체. 그죠? 자, 이런 거 쭉 올려드리고 에코프로는 인리 할 땐 하세요. 이날 올랐어요. 8%. 근데 구속되는 날은 피해라. 미리 말씀드리죠. 빠지죠. 자,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필요 없다가 그 말입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왜? 이유가 있죠.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오르지 않아요. 똑같은 사실에 자, 상승을
꾸준히 하다가 실적 발표 300% 증가됐어요. 폭락. 자, 안 좋아 했는데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왔어. 자, 선반영.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논리다.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수익률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다. 아시죠? 자, 앞으로는요, 이 텔레그램 방 반드시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영상을 말씀드릴 때 이 텔레그램 방은 지인분한테 부탁을 해주세요. 지인분한테 텔레 라고 해서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좀 대신 부탁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이유는 통신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파워로직스 자료와 단기 자료 있죠? 단기 매매 8시 50분마다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이 두 개는 보내드릴 수 있는데 텔레그램 방 링크까지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필수예요. 왜? 시장을 알고 어떤 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파워로직스나 신성델타테크 초전도체 이슈가 나올 때 남들보다 30분 빠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펀드 매니저들끼리만 공유해요. 미리 바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오를 때도 먼저 다룹니다. 빠질 때도 여기 미리 공유해 놓으면 그 기사가 나중에 나온 다음 빠질 거예요. 아시죠? 반드시 참여하시고요. 지인분 또는 주식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보세요. 이유는 통신사에서 거부가 들어옵니다. 왜? 텔레, 단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 이 자료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황산납.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이거 다 보내요. 그러면 AI가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통신사에서는 하도 스팸 문자가 많다고 해서 통신이 문자가 거부 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파워, 황산납 이것만 보내시게 되면 제가 단기 문자는 8시 50분마다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아시죠? 다만 텔레그램 방 링크는 주위에 있는 분한테 제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텔레라고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아시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구간의 초전도체를 위로 보면서 거래하면 안 된다. 아시죠? 항상 어느 부분 때에 주변주가 올랐고 이렇게 되고 결과물이 발생될 테고 변동성 거래하는 날만 해서 내가 여기까지 간 주가가 가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간 수익률, 손실률 여기 잡으신 분들은 거기까지 만들어 놓자. 그리고 주식 수는 넓히지 말아야 됩니다. 단기 거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자료지대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 황산납 업체를 사들여야 됩니다. 기사로 어느 기업을 통해서 시료를 받아서 결과물을 제출했다. 그러면 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지 마라. 산업을 봐라. 그리고 일주일 이내의 테마군은 이게 단기인지 중기적으로 움직일 테마군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자세를 가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현실적이고 그리고 말씀드렸죠? 해법, 황산납, 그리고 중장기적인 텔레그램방.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업종, 사면서도 왜 사야 되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트 보고 거래합니까? 5일선 올라가면 사고, 지키면 사고, 빠지면 손절입니까? 의미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 일주일 지나면 이 선은 달라진다고. 그러더니 내려오잖아요, 5일선. 여기까지만 또 5일선 위에 가면 또 삽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자, 한번 가보시자고요. 어차피 결국은 잘 될 겁니다. 잘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고집은 살짝 뒤로 묻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자,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더위가 좀 갔나 싶은데 살살 좀 더워지고 있긴 하네요. 자, 많은 연락 기다릴게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